오일들이 종류가 많은데 뒷면에 보면은 산도 표시라든지 이런 표기사항이 거의 없네요. 산도 표시가 없어요. 역시 산도 표시는 안 보이는데 엑스트라 버진이라고는 표시는 있고 산도 표시가 안 보인다. 까놀라유 또 역시 산도 표시가 없고 포도씨유는 조금 그렇죠. 포도씨유, 압착 올리브 오일 9,000원. 오늘 저는 올리브 오일, 여러 가지 오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이 올리브 오일, 엑스트라 버진,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들 올리브 오일은 엑스트라 버진이죠. 그런데 엑스트라 버진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올리브유가 있어요. 콜드 익스트랙티브라고 해서 이 콜드라는 말은 차가운 25도 이하에서 얘기를 하는데 25도 이하의 상태에서 올리브 열매를 눌러서 이렇게 갈아서 이런 예전에는 말로 해서 그 큰 이 바퀴를 이렇게 굴리면서 이렇게 갈았었거든요. 그래서 갈아서 바게서 만든 그 올리브 열매를 원심 분리기, 세탁기 탈수기 정도 생각하시면 쉽겠네요. 이 원심 분리기로 이용해서 이 성분을 뽑아냅니다. 그리고 이 콜드 프레스트라는 방식의 역시 냉압착이죠. 그냥 그대로 프레스로 이렇게 꾹 눌러서 짜내는 거. 그러면 꾹 눌러서 짜내는 것보다도 원심 분리, 익스트랙티브 형태로 이렇게 추출을 하게 되면은 좋은 성분들이 더 많이 빠져나오겠죠. 그래서 이래 순서를 굳이 따지면 콜드 익스트랙티브, 콜드 프레스트, 엑스트라 버진 이런 순서로 보통 보고 있는데요. 가격 때문에도 그렇겠죠.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말은 버진이란 말은 처음처럼 그러니까 처음 1번 짠 프라임 등급, 그러니까 올리브 열매를 압착해서 제일 첫 번째 짜낸 프라임 등급 1번째 짠 것을 말하는 것들이거든요. 그게 버진이에요. 근데 이 버진 올리브유들이 대체로 산도가 0.8 이하예요. 그러면 일단 순서로 굳이 따지고 보면은 콜드 익스트랙티브, 콜드 프레스트, 엑스트라 버진 이런 정도가 한마디로 이 프라임 등급에 해당되고요. 그 다음에 이 짜고 난 이 나머지 속말로 찌꺼기라고 할까요? 올리브 박이라고 얘기하면 더 쉬울까요? 이것들을 이 여러 가지 처리를 해서 이렇게 다시 짜내게 됩니다. 이런 올리브유를 정제 올리브유라고 하는데 이 정제 말 그대로 정제 이렇게 뽑아낸 것들은 이 산도도 조금 높고 맛도 향도 올리브 오일의 이 맛과 향이 전혀 없어요. 한마디로 말 그대로 정제된 거죠. 그런데 그 대신 정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산도도 낮아지고 이런 좋은 그런 상태로 해서 이 발연점은 조금 높아집니다. 그러면 발연점이 보통 엑스트라 버진 같은 경우에 발연점이 180도 정도로 보게 되는데요. 이렇게 정제된 오일들은
그러니까 이 발연점이 240도까지 올라갑니다. 그래서 이런 정제된 것들은 보통 우리가 얘기할 적에 뭐 튀김이라든지 볶음이라든지 이런데 사용하기 좋다. 이 올 엑스트라 버진 이상은 이 샐러드 뭐 그냥 기름을 가열하지 않는 상태에서 생으로 먹는데 좋다. 이렇게들 보통 얘기들 합니다. 뭐 맞는 얘기고요.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.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. 일단 우리가 이 가열의 수단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일반 가정의 이 화구 같으면 불이 이렇게 좀 약합니다. 그럴 때는 어떤 기름을 사용하셔도 사실 올리브유에서는 180도 정도가 발연점이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. 뭐 가정에서 보통 우리가 튀김 할 적에가 180도라고 그러잖아요. 그런데 이런 약한 불에서는 뭐 180도 이상으로 올라갈 일은 별로 없죠. 그러나 이 불이 강한 불일 때는 이 기름이 금방 연기도 나고 기름이 타게 됩니다. 그러면은 발연점 이상으로 올라갔으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. 뭐 벤조피렌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부분은 기름은 150도씨가 넘으면은 이 유전 물질이 손상이 돼서 돌연변이 같은 상황으로 간다는 그런 그 연구 논문도 많이 있어요. 뭐 또 그럴 것 같아요. 지금 보면 연기가 나잖아요. 벌써 150도 이상 올라가서 180도가 넘게 되면은 이 센 불에서는 이렇게 변형이 오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 우리가 가장 제일 중요한 문제는 버터는 왜 가열할 적에 사용하기가 곤란하냐 하면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. 이렇게 180도 넘어가게 되면은 이 올리브 오일은 이렇게 좋지 않는 상황이 벌어집니다. 그래서 센 불을 사용하시는 데서는 올리브 오일은 조금 문제가 있겠죠. 그럴 때 이렇게 퓨어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 퓨어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. 너무 비싸요. 우리가 올리브 오일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올리브 오일에 보면은 뭐 오메가3는 별로 없지만은 뭐 6도 좀 그렇겠지만은 9이 오메가 9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다고 그래요. 그러면 이런 오메가 9 이런 것들은 우리 몸 속에 심장 뭐 혈관을 맑게 해주고 뇌 체계 기능에 뭐 도움이 되고 암 발생을 억제해 준다. 뭐 즉 한마디로 합치면 염증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. 이런 얘기인데요. 이 올리브 오일에서 염증 제거에 효과가 있는 부분은 이 올레오칸탈이라는 이 성분들이에요. 이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들은 이 엑스트라 버진 이상 한마디로 프라임 등급의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먹어보면 매캐하고 목을 칵 치는 그런 맛이 있어요. 그 매캐한 맛이 좋은 올리브 오일일수록 강하고요. 이 올레오칸탈이라는 이런 알데히드 이런 것이고 뭐 올레라는 말은 올레 뭐 좋다 이런 뜻인데 그런데 저는 항상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. 뭐 코코넛 밀크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올리브 오일들이 너무 비싸요.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. 이 올리브 오일을 보면은 이 올리브 오일이 올리브 열매 자체가 한마디로 이 기름 덩어리예요. 이 올리브 열매에서 기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.
그런데 보통 우리가 뭐 해바라기 씨유, 해바라기유 같은 거는 씨에서 뽑는 거잖아요. 뭐 세사미, 뭐 들기름, 세사미 참기름이죠, 참. 이 참기름 같은 경우나 들기름 같은 것도 보면 참깨, 요만한 참깨에서 이 기름을 씨에서 뽑아내잖아요. 근데 이 올리브는 기름에서, 열매에서 뽑아요. 올리브는 열매에서 뽑는단 말이에요. 그럼 엄청난 기름이 나와요. 그런데 왜 기름도 많이 나오고 가격도 저렴한 올리브유, 뭐 지중해 같은 데 가면은 스페인이라든지 뭐 이탈리아, 뭐 스페인이 올리브는 가장 많이 생산하거든요. 그런데 가보면은 엄청나요. 그런데 왜 그런 열매에서 뽑는 기름이 이런 씨에서 뽑는 기름, 이런 것보다 엄청나게 비싸냐는 거예요. 한마디로 이해가 안 되죠? 마케팅이에요. 이 올리브유가 몸에 좋다라는 어떤 그런 기준점을 가지고 이 올리브유를 생산하는 업자들이 한마디로 고가정택으로 마케팅을 한 거거든요.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올리브유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게 좋은 그걸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. 그래서 뭐 저는 첫 번째로 이 버터도 보면 이 버터가 기름 덩어리인 줄 아시지만 버터에 생각보다 수분이 많이 있습니다. 기름 속에 물이 있는 거거든요. 그러나 이 버터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가열을 하면 발연점이 낮아서 금방 막 갈변하고 타고 연기가 나고 그래요.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정제해서 기버터로 만들어 사용하게 되면 수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발연점이 또 높아지고 잡식게 타질 않아요. 그리고 뭐 식용유, 저렴한 식용유 이런 거 사용하시면 충분해요. 이상입니다. 제 혼자 그냥 넋두리 한 거예요. 이해해 주세요.